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제 입에는 경기도지사 이 말이 더 입에 익은데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다가 오늘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이 김문수의 경쟁력, 김문수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을 가리킵니다. 이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단언컨대 아마 국내임 지지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이 상대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그 어떤 능력 면에서나 아니면 도덕성 면에서나 이재명보다 못한 사람은 국내임 대선 주자군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대선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안철수 의원이 뭐랄까 이 소위 말하는 중도 표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구를 계속 날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정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100이면 100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제격이다 라고 이렇게 자처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국내임에서 그 누가 나와도 무슨 뭡니까 빅4니 빅5니 그런 걸 떠나서 13용이니 20용이니 그걸 떠나서 20용이든 100용이든 1000용이든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보다 못할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국내임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전 장관의 이런 대선 출마 선언 이 내용은 별다를 게 없다. 특별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김문수 장관 뭐라 했냐. 거짓과 가먼이설로 대한민국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을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 거짓말하지 않는 김문수.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사람 일이란 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떤 돈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김문수 전 장관이 돈 문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도 없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의 어떤 청렴함 이런 거에서는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견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김문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간이나마 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약간이나마 아전인수하는 거, 내로남불하는 거, 정치인들 이거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런 거를 일상 다반사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 이재명보다는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나 김문수가 낫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이보다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보다 꿀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그 기억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아니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한 줄 알더라. 요런 소리를 늘어놓는 자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무슨 내란 종식을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그 얘기가 우리 국민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평소 이재명이가 마치 김일성인 것처럼 이재명이가 마치 김정일인 것처럼 이재명이가 마치 저기 북한의 김정은 최고 존엄 무슨 천출명장 백두명장인 것처럼 이렇게 추종하는 맹종하는 그런 자들이 이재명을 지금 우리 이재명은 너무 깨끗하고 우리 이재명은 너무나 실력있고 우리 이재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고 이런 소리를 늘어놓겠지만은 그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전 장관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김문수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일종의 저격수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홍준표 지금의 이제 대구시장은 자기는 노무현 때가 아니라 김대중 때 저격수로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격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문수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대여 공격수, 그때 당시에는 열린민주당, 노무현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대여 공격수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재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이와 비교했을 때 김문수 전 장관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정을 펼쳤던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무슨 행정가로서의 어떤 실력이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근거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제 영상을 안 보겠지만 혹시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근거 한번 대보라 그 말입니다. 단번에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김문수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고 그때 이렇게 추진했던 그때 기반을 닦았던 사업들이 그 나중에 후임 지사들을 통해서 그 재임 기간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재명이가 무슨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판교가 어쩌고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손학규 전 지사가 했던 겁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근데 마치 쥐가 한 것처럼 어쩌고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무지몽매한 옛날 이조 시대 때 백성으로 알고 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또 뭐라 그랬냐.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만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심정을 언급하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김문수 전 장관은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왜냐? 김문수 전 장관은 2016년도 총선 당시에 대구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김부겸과 붙어서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어떤 원내에 진출했다거나 어떤 자리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산호위 위원장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지만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낸 적이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제기를 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장관 그 다음에 경산호위 위원장 요 직함을 빼버리면은 김문수 전 장관은 언제입니까? 2014년 이후로 이렇다 할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2020년 때는 저기 전광훈이하고 자유통일당을 만들어가지고 미래통합당 여기를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력을 고려하면은 김문수 자신도 아마 자기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랬을 겁니다. 욕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서 돌연 갑자기 자기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자기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급상승한 겁니까? 이게 바로 김문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게 바로 김문수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떤 콘텐츠를 내놨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이하고 이렇게 맞서면서 어떤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김문수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우리 국민 사이에서 널리 알려질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적인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김문수가 갑자기 계엄정국 탄핵정국 하에서 지지율이 올라갔냐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급상승 폭등했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딱 하나의 사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뭐였습니까? 이 탄핵 국면에서 국회에 나갔을 때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들한테 사과를 요구할 때 다른 국무위원들은 사과를 했는데 이 김문수 전 장관만 이 홀로 사과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거 이것 말고는 없다 그 말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감이다. 김문수가는 준비된 지도자 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대목이 하나도 없었는데 돌연 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이런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이 이미지로
지금의 지지율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상정됐던 그 지지율이 유지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상승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김문수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의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한 2달 동안 자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안철수 의원이든지 간에 어떤 정치적인 대선 이런 주자로서의 활동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던 기존의 대선 주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그 탄핵 정국 속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미지 하나로 뜬 그 김문수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던 거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김문수가 지지율상으로는 가장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냐? 경선이 진행돼서 무슨 사자 경선이든 뭐 양자 경선이든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김문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냐?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적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김문수란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낸 적도 없고 이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이 대야 투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현재 이 강경 보수 지지층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뭐 착하다 나쁘다, 김문수가 일 잘한다 일 잘 못한다 이런 것 자체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런 이미지 하나에 혹해서, 그리고 또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럼 나도 김문수가 탄핵 반대했다고 그럼 나도 김문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런 김문수의 지지율은 그 아주 탄탄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팬덤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의 지지율은 사상누각이다. 모래성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경선 진행되면서 토론이 진행되면서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 지지율은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그 위험,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2017년 대선 토론 때 거의 뭐 문재인과 비등한, 또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을 앞섰던 안철수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요거 해가지고 바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김문수 전 장관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그걸 갖다가 반대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좀 꽉 막힌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김문수 전 장관의 진면모를 이 TV 토론 또는 선거 유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목격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수가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전 장관의 후보 선출 가능성, 김문수 전 장관의 정치적 미래, 요거에 대해서는 낙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뭔가 이 시간에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후원을 해주신 거를 제가 놓치고 계속 한 이틀 정도 그걸 말씀 안 드리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그동안에 요 며칠 동안에 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이제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그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렇게 약간 이 고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또 많이 안 봐주실까봐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댓글 후원해주신 남정자님, 현수님, 전은숙님, 네이크로바님, 캣케이님, 그리고 다돌님께서 댓글 후원을 요 며칠 사이에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신 덕분에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이 대선 전국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